네, 안녕하십니까, 모터리언 이재욱 기자입니다. 오늘 저희가 시승할 이 차, 아마 많은 분들이 굉장히 궁금해 하셨을 것 같은데요, 바로 르노 삼성의 차세대 SUV QM6입니다. 2007년에 우리나라의 QM5가 르노 삼성 브랜드의 첫 번째 SUV로 소개가 된 뒤로 자그마치 9년 동안 이제 QM5가 우리나라에서 판매가 됐는데요. 그것 때문에 이제 이거 완전 사골 아니냐, 언제까지 우려먹을 거냐, 이런 불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불만들이 있었던 만큼 우리나라에서도 뭐 상당히 절치부심해서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QM6가 QM5를 단종시키고 드디어 9월에 국내에 출시가 됐습니다. QM6는 올해 베이징 모터쇼에서 처음으로 공개가 됐고요. 국내에는 6월에 부산 모터쇼에서 공개가 됐고, 그 다음에 8월에 사전계약에 돌입하고 9월에 정식으로 출시가 됐는데요. 르노 삼성 입장에서도 우리나라에서 전량을 생산해서 전 세계로 수출하는 그런 모델이기 때문에 상당히 핵심적인 그런 글로벌 전략 차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차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뜨거웠냐면, 사전계약을 8월에 돌입하고서 불과 하루 만에 사전계약을 무려 2,000대가 넘게 그렇게 사전계약이 성사가 되면서 확실히 하반기에 이제 르노 삼성이 상반기에 SM6에 이어서 이제 하반기에 분위기를 띄울 또 하나의 강수를 내줬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많은 화제가 됐었고, 지금 이제 처음으로 미디어에서도 시승을 하는 만큼 오늘 르노 삼성의 QM6를 한번 낱낱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참 르노 삼성이 요새 완전 디자인이 물이 올랐죠. SM6부터 시작해서 그 전에 QM3도 마찬가지고요. 굉장히 최근 들어서 상당히 미래지향적이고 또 세련된 도시적인 그런 느낌을 주는 디자인을 상당히 많이 선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QM6 같은 경우에는 국내 시장에서 앞서서 선보였던 SM6하고 굉장히 유사한 패밀리룩을 지금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보면은 이 헤드라이트에 적용된 이 C자형 LED 주간주행등이나 아니면은 이 LED 헤드램프도 이제 동급에서 최초로 적용이 됐죠. 하고 이 이제 굉장히 넓은 라지에이터 그릴, 이런 디자인들이 앞서서 선보였던 SM6하고 상당히 유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SM6의 SUV 버전이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헤드라이트에서 이어지는 이제 크롬 라인이 이쪽에 이 앞문에 있는 이 가니쉬로 연결이 되면서 이쪽에서 또 시선을 이렇게 딱 끌어주는 느낌이 있고요. 지금 휠 같은 경우에는 트림에 따라서 17인치부터 19인치까지 세 종류가 들어갔는데, 이 19인치 휠에는 지금 금호의 크루젠 타이어가 들어가고요. 타이어 사이즈는 굴드로의 5 19인치 그렇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전륜에는 투피스톤 브레이크가, 그리고 후륜에는 원피스톤 브레이크가 적용이 되는데, 후륜에도 벤틸레이티드 타입의 디스크가 적용이 되면서 상당히 이제 제동력을 강화하는데도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이 옆쪽은 굉장히 부드럽고 어떤 특별한 숄더 라인 없이 굉장히 부드러운 라인이 이어지는데, 또 이렇게 보시면은 앞핸더 쪽에도 이렇게 근육질의 이런 라인이 있고, 뒷핸더도 이렇게 근육질로 부풀어 올라서 상당히 조금 볼륨감 있는 입체적인 느낌을 주는 차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리어 쪽은 이제 전통적인 이런 크롬 라인과 이런 블랙 처리, 블랙 가니쉬 처리가 되어 있고요. 뒤쪽으로 와보시면 뒤쪽도 앞쪽이랑 마찬가지로 상당히 세련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SM6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이 테일 램프가 이 모서리부터 시작해서 이 트렁크의 정 가운데까지 연결되는 이런 디테일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테일램프는 이제 3D 타입의 LED 헤드라이트 테일램프가 적용이 되고 있고, 지금 보면 좀 특이한 부분이 이 테일램프의 이 라인이 이렇게
트렁크까지 이어지는 이 부분이 들어가면서 꼭 이렇게 보면은 마치 그 아우디의 Q7이나 뭐 Q5 뭐 이런 SUV 모델들을 연상시키는 그런 좀 독특한 디자인을 띠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요 밑에도 보시면은 크롬으로 이렇게 장식이 들어갔는데, 요거는 뭐 진짜 이 머플러는 아니고 꼭 머플러 팁처럼 이렇게 크롬 장식을 둘러놨어요. 이렇게 참 디자인을 보면은 디자인 하나는 정말 뭐 산타페든 소렌토든 정말 따라갈 수가 없을 정도로 세련된 스타일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야, 실내도 완전 대박이네 이거.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풀옵션 모델입니다. RE 시그니처에 선택할 수 있는 선택사양이 다 들어가 있는 그런 차량인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실내가 정말 이런 소재감도 그렇고 어떤 디자인도 그렇고 상당히 고급스럽게 꾸며져 있습니다. 한번 타서 한번 안에서 돌아볼게요. 자, 일단 뭐 지금 이 시트의 가죽 재질 같은 것도 굉장히 좀 보들보들한 좀 고급 가죽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이 센터페시아 디자인은 앞서서 SM6에 선보였던 거하고 똑같은 그런 S링크 디자인이 이제 적용이 되어 있죠. 그래서 8.7인치 세로형 디스플레이에 이제 보시면은 공조 장치 몇 가지만 이제 버튼이 존재를 하고, 나머지는 다 이쪽에 이제 터치로 지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메뉴로 들어가면은 내비게이션, 뭐 멀티미디어, 라이브 링크는 이제 그 스마트폰 미러링을 하는 기능이고요. 뭐 차량으로 들어가면은 여기서 뭐 앰비언트 라이트 색상을 뭐 5가지로 조절할 수 있는 거. 네, 지금 빨간색으로 바뀌었죠. 노란색도 할 수 있고, 저는 파란색이 좋으니까 계속 파란색으로 해두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여기서는 이제 내가 얼마나 연비 주행을 했는지 그런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주행 보조 시스템이 굉장히 다양하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차선 이탈 경보하고 뭐 긴급 제동 하고 뭐 전방 추돌 경보도 당연히 적용이 되어 있고요. 뭐 사각지대 경보 하고 스마트 하이빔, 피로도 경보, 이런 기능들이 여러 가지로 탑재가 되어 있어서 상당히 어떤 주행 안전에도 신경을 많이 썼어요. 하지만 이제 한 가지 아쉬운 건, 기왕이면 뭐 차선 유지 보조, 엘카스라든지 아니면은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같은 이런 기능들도 조금 추가가 됐으면 어떨까 하는 욕심도 있습니다. 왜냐면 또 최근에 티볼리가 17년형이 출시가 되면서 티볼리에서 이제 그런 기능들이 추가가 됐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이 엘카스 같은 기능들이 점점 대중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QM6에도 추후에 이제 도입이 되기를 한번 기대를 해봅니다. 다시 나가서 뭐 내비게이션은 뭐 르노 삼성의 순정 내비게이션이 적용이 되는데, 메뉴 같은 게 뭐 터치 감도는 둘째 치고 메뉴가 조금 불편하긴 해요. 뭐 내비게이션 누르면 바로 지도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여기서 또 다시 지도 화면을 눌러야 이렇게 지도가 뜨고, 이런 부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볼륨을 이렇게 터치식으로 했다는 거,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조금 불편하긴 합니다. 뭐 꼭 필요한 기능들은 요 옆에 뭐 홈이라든지, 요건 주행 보조 기능이고요. 내비게이션, 이런 버튼들은 이쪽에 따로 빠져 있죠. 요 밑에는 이제 통풍 시트와 열선 시트, 요거는 이제 에코 모드가 적용이 되는 기능이고요. 이건 이제 오토 스톱 앤 스타트를 이제 끌 수 있는 그런 버튼입니다. 요 버튼을 누르면 바로 이제 파킹 어시스트 상황으로 도입을 해서 여기서 이제 방향지 시등을 넣어서 방향을 선택하면 어느 쪽으로 주차를 할지, 뭐 평행 주차뿐만이 아니라 T자 주차나 대각선 주차, 그리고 심지어 이제 이렇게 주차되어 있는 상태에서 출차할 때도 이제 선택이 가능합니다. 꺼주시고, 자, 요 하단부에는 이제 SM6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단순하게 이제 모서리만 처리가 되어 있었는데, 여기 이제 그립이 들어가서 굉장히 또 이것도 개성 있는 부분이죠. 이렇게 뭐 동승석에서는 특히나 이제 좀 운전하면서 뭔가 그냥 이렇게 손에 잡히는 게 있으면 편안한 기분이 드는데, 이 부분에 이제 이 그립이 있는 거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 시프트 노브도 재질이나 뭐 이런 조작감 같은 게 SM6에 비해서도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됐어요. 굉장히 짧은 시간 만에 연이어서 출시된 모델에서 이런 부분이 개선된 점은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크루즈 컨트롤 버튼은 이쪽에 있고요.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가 전 모델에 이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쪽은 이제 컵홀더인데, 컵홀더 용량이 조금 더 컸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여기에 이제 2개 하고 뭐 조그만 거 이렇게 2가지 정도 넣을 수가 있는데, 컵홀더는 조금 더 커도 좋지 않을까. 이쪽에 보시면 대신에 이제 글로브 박스나 이런 데는 용량이 또 굉장히 넉넉합니다. 그래서 뭔가 실내에서 수납을 해야 된다 하면은 뭐 글로브 박스를 사용할 수도 있고요. 뭐 요 시프트 노브 앞쪽에도 지금 수납 공간이 있는데, 기왕이면 여기에 이제 무선 충전 패드 같은 게 딱 있으면은 딱 좋게 생겼죠. 네, 스마트폰 딱 여기다 내려놓으면은 딱 사이즈가 맞는데, 네, 무선 충전기도 아마 나중에 상품성이 개선될 때 추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이 시승차 같은 경우에는 계기판은 이제 풀 디지털 타입으로 적용이 되어 있고요. SM6는 이제 주행 모드를 선택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주행 모드에 따라서 이 계기판 디자인이 조금씩 바뀌었는데, QM6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기판은 지금 현재 한 가지 모드만 선택이 됩니다. 이 사륜 구동의 모드에 따라서 이 계기판에 현재 구동력이 어떻게 배분되고 있는지 그런 것도 표현이 되고 있고요. QM6가 전장이 사실 이전 모델인 QM5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무려 한 150mm 정도가 늘어났는데, 그러면서 이제 차급이 거의 뭐 산타페나 소렌토하고 비슷한 수준까지 키워졌습니다. 근데 특히나 이게 차가 길이도 늘어났지만 휠 베이스가 또 엄청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휠 베이스는 지금 2705mm인데 이게 오히려 전장이 더 긴 산타페보다도 더 긴 휠 베이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휠 베이스가 길다는 거는 이제 뒷좌석 공간이 그만큼 넉넉하다는 건데, 한번 뒤쪽으로 넘어가서 확인을 해 보시죠. 자, 뒤에도 정말 널찍하죠. 타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운전석을 제 이제 시트 포지션에 맞춰 놓은 상태에서 뒷좌석에 탑승을 했는데, 레그룸은 굉장히 넉넉해요. 완전 거의 다리를 쭉 뻗다시피 해도 되고, 네, 굉장히 레그룸은 넉넉하고, 편의 사용으로는 이제 이쪽에 에어벤트하고 USB 충전기가 2개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옥스 단자 같죠. 이 뒤쪽에도 충전을 위해서 시거잭도 하나 마련이 되어 있고요. 이 센터 암레스트를 내리면, 이 암레스트가 조금 더 길어도 좋을 것 같아요. 이쪽에 컵홀더가 2개 있고, 지금 열선 버튼이 여기에 숨어 있어요. 그래서 아마 구입을 하시고도 이 버튼을 잘 못 찾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여기에 열선 버튼이 위치해 있는 건 조금 특이하네요. 근데 이제 한 가지 뒷좌석에서 아쉬운 부분은, 이 레그룸은 굉장히 넉넉한데, 이 등받이 부분이 조금 각도가 비교적 좀 많이 서 있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받이가 많이 서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오랫동안 앉아서 차를 타면은 좀 불편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등받이가 뭐 다른 차들처럼 좀 리클라이닝을 지원한다든지 그러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한번 트렁크 공간도 한번 살펴볼까요? 지금 시트는 이런 식으로 6대4 폴딩이 지원이 되는데, 기본적으로 2열 시트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 시트를 접어도 이 높이는 비교적 낮은 편입니다. 이쪽도 마찬가지로 폴딩이 되는데, 자, 한번 뒤로 가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지금 트렁크 공간이 비교적 좀 좁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지금 제원상으로 트렁크 용량은 620L하고 폴딩을 했을 경우에 2000L까지 늘어난다고 하는데, 글쎄요, 이 공간을 620L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요? 이 하단이 만약에 수납 공간이면은 납득을 할 수가 있겠는데, 이 하단에도 지금 보시면은 각종 공구가 있고, 뭐 여기 조금 짐을 실을 수는 있겠네요. 여기 이제 각종 공구, OVM 공구가 있고, 그 밑에 이제 스피커, 우퍼하고 이제 스페어 타이어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차 크기에 비해서 지금 트렁크 공간이 오히려 이제 아래급인 투싼이나 스포티지보다도 좀 좁다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조금 이 트렁크 공간을 기대하고 구입을 하기에는 아쉬운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많이 드네요. 이 트렁크 안쪽에서도 지금 보시면은 이 레버를 당겨서 이제 폴딩을 할 수가 있고요. 양 옆에 이제 조그마한 트레이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는 여기 시거잭도 또 하나 있어서 뭐 오토 캠핑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뒤에도 스피커가 있네요. 뭐 여기서 말이 나왔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지금
이 QM6의 보스사의 12스피커 서라운드 시스템이 탑재가 되고 있죠. 그래서 오디오 품질에 상당히 많이 신경을 쓴 것 같습니다. 뭐 이전부터 삼성차가 굉장히 오디오에 신경을 많이 썼었죠. 잠시 후에 저희가 한번 시승을 하면서 오디오 성능도 같이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전에 이제 뒤쪽에 이제 트렁크 쪽을 살펴보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QM6에는 이제 지금 이 시승차의 경우 보스사에서 만든 12스피커 서라운드 시스템이 탑재가 되고 있습니다. 뭐 사실 예전부터 르노 삼성 차들이 굉장히 오디오에 신경을 많이 썼었죠. 그래서 보스 에디션이나 이런 오디오에 신경 쓴 버전들을 많이 선보였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마찬가지로 이 보스 오디오도 굉장히 기존 것보다 진보되어 있는 그런 성능들을 탑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 여기서 이제 오디오 메뉴를 한번 볼게요. 자, 멀티미디어로 들어가시면은 음악, 뭐 여기서 사실 많이 설정할 수 있는 게 없네요. 사운드, 네, 사운드 배분에 들어가면은 뭐 이런 음악 배치라든지 뭐 저음하고 고음 음량 정도는 설정할 수 있는데, 뭐 세부적인 이퀄라이징 기능은 지금 지원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디오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지금 나오는 곡이 비발디의 사계인데, 음색이 뭐 정말 훌륭하죠. 확실히 고급 스피커를 사용하는 만큼 거의 뭐 요새는 이제 차를 구입하신 다음에 이 오디오를 따로 튜닝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시는데, 이 정도면은 QM6는 순정 오디오 상태에서도 뭐 전혀 불만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오디오하고 함께 탑재된 게 이제 보스사의 액티브 노이즈 캔슬레이션이라는 기능이 지금 QM6에 최초로 탑재가 됐어요. 그래서 이 기능은 이제 차 안팎에서 들리는 이런 잡음들이 있죠. 뭐 엔진 사운드라든지 이런 소음들을 이제 그 역위상의 사운드를 재생을 함으로써 이제 묻어버리는, 중화시켜버리는 그런 기능입니다. 뭐 그 기능이 탑재돼서 정숙성도 뭐 이전의 다른 모델들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개선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제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제가 이제 뭐 르노 삼성 차 탈 때마다 누누이 지적하는 부분인데, 지금 보시면은 뭐 다른 회사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오디오 조작 기능을 이 스티어링 휠 안에 있는 버튼들에다가 탑재를 하죠. 근데 지금 르노 삼성은 기존 모델들과 마찬가지로 이 뒤쪽에 지금 따로 버튼, 네, 스위치가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오디오 소스라든지 볼륨하고 뭐 이 다이얼을 돌리면 이제 곡을 넘길 수가 있어요. 뭐 이런 기능들을 지원을 하는데, 사실 이게 뭐 익숙해진 다음에는야 뭐 사용에 크게 불편이 없겠지만, 이게 익숙해지기 전에는 조금 너무 쓰기가 불편한 그런 아쉬움들이 있습니다. 이 운전을 하면서 지금 소리를 줄여야 되는데, 이게 뭐 다이얼이 뭐였는지, 곡 넘기려면 뭘 눌러야 되는지 계속 막 헤매게 돼서, 이거는 좀 이제는 스티어링 휠 위로 옮겨줘도 되지 않을까, 항상 그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QM6 지금 이제 주행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이 QM6가 나온 다음에 이제 저 주변에서 이 차에 대해서 굉장히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 가장 많이 받은 질문 중에 하나가 QM5도 콜레오스였고 QM6도 콜레오스였는데 아니 둘이 왜 우리나라에서는 다른 이름을 파냐, 뭐 이런 질문을 받았었습니다. 뭐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원래 이제 QM5가 1세대 콜레오스로 유럽에서 판매가 됐었죠. 근데 이게 차가 굉장히 잘 팔리긴 했는데, 아무래도 이게 시간이 갈수록 조금 차급이 굉장히 애매해졌어요. 그래서 준중형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크고, 중형이라고 하기에는 아무래도 차가 좀 작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르노에서 라인업 개편을 하면서 이제 아예 준중형 SUV를 따로 만들어 버립니다. 르노 카자르라는 모델인데요. 그 모델 같은 경우에는 뭐 작년에 출시가 돼서 우리나라에는 아직까지 판매 계획이 없다고 하는데, 그 카자르가 출시가 되고 대신에 이제 콜레오스는 아예 차급을 엄청 키웠죠. 전장을 150mm 늘려서 이제 아예 중형 SUV로 포지셔닝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QM5가 굉장히 조금 애매한 위치에서
산타페나 소렌토하고 경쟁하기는 좀 역부족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는데 뭐 지금은 이제 엄연히 이제 같은 급에서 경쟁할 수 있는 그런 차로 거듭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뭐 주행 감각은 굉장히 부드럽고 고급스럽습니다. 지금 상당히 기대 이상인데요. 뭐 해외에서는 여러 가지 파워트레인 적용이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딱 한 가지만 지금 탑재가 되고 있죠. 2.0L DCI 엔진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사실 뭐 최고 출력은 177마력 하고 최대 토크는 이제 38.7kg/m를 발휘를 하는데요. 뭐 그냥 일반적인 2리터 디젤 엔진에서 딱 기대할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의 성능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이제 엔진도 엔진이지만 그것보다 더 이제 눈에 띄는 게 이제 바로 변속기죠. 이 변속기가 닛산의 자회사인 자트코에서 개발한 엑스트로닉 CVT가 탑재가 되고 있습니다. 뭐 앞서서도 뭐 SM5나 뭐 SM3나 이런 모델들에서 이 엑스트로닉 CVT가 탑재가 된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QM6에 적용이 된 거는 가장 진보된 타입의 이제 CVT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뭐 일반적인 CVT의 이 무단 변속 기능뿐만이 아니라 D스텝이라고 해서 이제 조금 이 가속 페달을 깊게 밟았을 때 좀 더 가속을 이제 원활하게 해주기 위해서 마치 일반 토크 컨버터 변속기처럼 이제 단수를 나누는 거죠. 단수를 나눠서 이렇게 RPM을 높은 고회전까지 사용을 하면서 가속을 하는 그런 기능을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CVT라고 하면은 어떤 좀 그 미끌미끌거리는 어떻게 보면 느글느글한 그런 좀 이질감을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이 QM6에서는 상당히 그런 게 느껴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마치 일반 자동차처럼 이 직결감이 뛰어난 이런 부분은 와, 이게 어떻게 한 세대 만에 차가 이 정도 수준으로 진보를 하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파워트레인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 엑스트로닉 CVT 같은 경우에도 기존의 다른 뭐 가솔린 엔진에도 많이 탑재가 되고 있지만 이제 이 QM6의 이 디젤 엔진에 적합하게 사용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일반적인 벨트 방식 말고 체인 벨트를 탑재를 해서 뭐 내구성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상당히 뭐 이전에 비해서 발전을 한 그런 변속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고 이제 뭐 이 시프트 레버를 왼쪽으로 하면은 별도의 스포츠 모드는 없지만 이제 수동 모드를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수동 모드로 했을 때는 이제 보다 가속을 딱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필요한 단수를 이제 임의로 지정을 해주는데요. 이전 모델 같은 경우에는 다들 6단까지만 지원을 했었는데 이 QM6는 7단까지 지원을 하면서 고속 주행에도 조금 더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는 지금 100km에서 6단이 걸리고 있는데요. 7단을 넣으면 회전수가 아예 1600rpm까지 떨어지면서 가속력은 다소 희생을 하더라도 굉장히 뭐 효율적인 이런 주행이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살펴볼 게 이제 에코 모드가 있는데 에코 모드를 넣으면은 아무래도 이제 반응 속도가 좀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꼭 연비를 강조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에코 모드를 사용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네, 지금 엑셀러레이터 반응이 에코 모드를 켜고 끄는 거에 따라서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뭐 이제 또 QM6의 또 한 가지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올모드 4x4라는 이제 전자식 사륜구동 제어인데요. 평상시에는 이제 오토모드에 뒀을 때 기본적으로는 전륜구동에 100% 배분을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전륜이 100%고 필요에 따라서 노면 상태가 안 좋다든가 아니면 뒷바퀴가 트랙션을 잃는 상황이 되면은 그때 이제 후륜으로 구동력으로 50%까지 밀어내면서 보다 조금 더 안정적인 주행 성능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지금 날씨도 너무 좋고 나는 일반 도로로만 완전히 서서 천천히 주행을 할 거기 때문에 사륜구동이 전혀 필요가 없다 하면은 완전한 이 이륜구동도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은 또 이제 이 구동력 배분을 락을 걸어서 50대 50으로 배분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사륜구동 락은 다른 차종에서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이중구동으로만 제한을 하는 이 기능은 또 상당히 특이한 부분이죠. 전자식 사륜구동 같은 경우에는 QM6 뿐만이 아니라 이전에 닛산의 로그나 캐시카이 이런 차들에서 많이 적용이 되면서 이미 좀
검증이 돼 있는 그런 기술이기 때문에 그 성능이나 신뢰성에 대해서는 별로 의심의 여지가 없을 것 같습니다. 서스펜션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앞서서 이제 올해 상반기에 출시했던 SM6가 이제 후륜이 AM링크라는 일종의 토션빔의 개량형을 탑재를 하면서 또 좀 뜻하지 않게 논란이 많이 됐었죠. 그런데 지금 QM6 같은 경우에는 전륜에는 맥퍼슨 스트럿하고 후륜에는 멀티링크 타입의 서스펜션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사륜구동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차가 커서 좀 공간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굳이 이제 토션빔을 탑재할 필요성은 못 느낀 것 같아요. 이런 서스펜션이 탑재가 되면서 상당히 이전에 이제 QM3와 SM6부터 굉장히 이 삼성차들의 서스펜션 감각이 좋아졌죠. 예전에는 정말 좀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형편없다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너무 무르고 뭔가 안정성이 떨어져서 조금만 고속도로에서 속도를 내도 상당히 불안정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SM5나 SM7이나 다들 그랬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유러피안으로, 오히려 다른 경쟁 차종들보다도 훨씬 단단한 그런 서스펜션 세팅을 하고 있어서 고속도로에서의 이런 완전 고속 안정성 뿐만이 아니라 와인딩 코스 같은 데서도 굉장히 재밌게 탈 수가 있어요. 거기에다 지금 변속기하고 파워트레인도 이제 이전 세대보다 굉장히 괄목할 만한 성장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르노 삼성도 뭔가 재미있는 운전, 펀트 드라이브나 스포티한 주행 이런 거를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이런 주행 감각 면에서 이전의 어떤 르노 삼성 모델들보다도 훨씬 경쾌하고, 또 다른 경쟁자들에 비해서도 전혀 뒤처지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아쉬운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싱글 터빈의 터보 엔진을 탑재를 하고 있다 보니까 초반 발진에서는 다소 이제 터보렉이 느껴지긴 해요. 이제 아이들링에서 한 1500rpm까지는 이렇게 가속 페달을 밟아도 차가 나가지 않는 그런 느낌을 받는데, 그러다가 이제 좀 일정 수준으로 가속이 진행이 되면은 그때부터는 또 상당히 이 토크감이 두툼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사실 이 QM6 같은 경우에는 CVT를 탑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일단 출발만 하면 저회전 영역을 쓸 일이 거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초반에 터보렉이 약간 느껴지는 게 시내 주행이나 이런 데서는 조금 답답할 수 있어도 어떤 고속도로에서의 항속이나 아니면 고속주행 이런 데서는 전혀 이제 불편함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스티어링도 굉장히 묵직하고 직진성도 굉장히 좋고요. 지금 스티어링 살짝 손을 띄어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지금 직진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죠. 와, 이게 참 르노 삼성이 이제는 이 정도로 이게 만약에 여러 세대에 걸쳐서 이렇게 서서히 발전을 해온 거면은 그래 그럴 수 있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SM6도 그렇고 QM6도 그렇고 한 세대 만에 막 이렇게 완전 변신을 해버리니까 굉장히 이제 신기하죠. 어떻게 말씀드리자면은. 지금까지 르노 삼성의 QM6를 시승해봤습니다. 정말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던 기대를 크게 뛰어넘는 그런 완성도를 보여줘서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많이 놀랐습니다. 파워트레인도 완성도가 굉장히 높고요. CVT와의 조합도 좋고, 또 출력이 경쟁 차종보다 약간 낮긴 하지만 또 그거를 이제 굉장히 가벼운 경량 차체로 또 상쇄를 시키기 때문에 어떤 주행 감각에 있어서 경쾌함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오히려 경쟁차들보다 더 뛰어나다는 느낌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련된 이런 도시적인 디자인은 도로 위에서도 시선을 상당히 많이 사로잡고요. 이제 보시면은 상반기에 SM6가 혜성처럼 등장해서 정말 중형차 시장을 완전 흔들어 놨죠. 소나타를 턱 밑까지 지금 추격을 하고 있고요. K5 같은 경쟁자들 완전히 물리쳤습니다. 지금 중형 SUV 시장에서는 반면에 현대 산타페와 기아 소렌토가 지금 압도적인 점유율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QM5가 오랫동안 정말 꿋꿋이 활약을 하다가 단종된 뒤에 곧이어서 출시된 이 QM6가 중형 SUV 시장에 투입이 되면 중형 SUV도 마찬가지로 이 판을 흔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많이 품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미
중형 SUV 시장에서 전쟁은 시작됐다, 그 말로 이 QM6를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기존의 르노 삼성에 대해 갖고 있던 여러가지 편견들이나 뭐 그런 생각들을 다 버리고 정말 큰 기대를 안고 타셔도 전혀 실망하지 않을 그런 차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QM6를 시승을 해봤고요. 다음번에 더욱더 흥미진진한 자동차와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모터리언 이재욱 기자였습니다.